하나, 둘, 셋. 듣다 보면 궁금해지고 보다 보면 책을 사게 만드는. 어머, 본격 책 읽기 독서 권장 방송 실고중자 둘. 야, 와, 한다. 오랜만입니다. 흐지부지 되는 줄 알았더만. 흐지부진 되지 않는다. 저의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책읽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그런 거 치곤 책을 되게 천천히 읽으시더라고요. 오늘 새벽 3시에 다 읽었습니다. 한 달 전쯤에 이제 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됐죠. 자,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뭐 계속 기다려야겠죠. 저는 책을 이만큼 선정도 해놓고. 좋아요. 도대체 언제 시작을 하나. 정윤욱의 픽! 저는 하얼빈도 뭐 읽은 지 너무 오래돼갖고 다시 읽었어요 이번에. 저희가 막방을 한 게 5월 30일이더라고요. 아 생각보다는 뭐 그리 먼 과거는 아니네요. 계절이 지금 뭐 여름을 거쳐. 그러니까 5개월 넘게 기다려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제 책 읽기 채널을 새로 파지 않았습니까? 네. 아 이제 새로 그러니까 다 옮겼죠. 다 옮겼어요. 여기서 새 출발 해보자. 그리고 여기서는 좀 뭐랄까 좀 편하게 여기서는 좀 얘기를 해보자. 저는 어제 그 에브리띵 에브리웨어 올해 원스를 봤어요. 뭐 양자경, 네. 멀티버스. 아 죽이더만. 뭐 호불호가 너무 갈리고. 아 난 너무 좋더만. 안 봤어요? 저는 안 봤어요. 아 여러분 저는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저는 매트릭스 더하기 라라랜드 더하기 닥터 스트레인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멀티버스의 과용이다. 뭐 사람이 죽어도 하나도 감흥이 없다. 아닌데. 이런 얘기도 있고. 전 되게 좋았어요. 되게 좋았고, 하여튼 그걸 보면서 와 이런 영화 같은 거 같이 보고 얘기해도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안 봤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영화를 좀 자주 보시, 영화를 좀 사랑하는 문화인이 됐으면 좋겠네요. 요새 극장에서 별로 볼 게 없더라고. 그거 에브리띵 에브리웨어 오레던스. 이거는 한번 그리고 정말 열심히 찍었더라고. 촬영이 기가 막힙니다.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도 열심히 사시길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그 출장 갈 때 비행기에서 탑건을 봤거든요. 다시. 탑건 투어. 뭐 그 전에 극장에서 봤지만. 저는 7번 봤습니다. 근데 비행기에서 봐도 재밌더라고. 비행기에서 보면 더 재밌지. 비행기 조그만 화면으로 보니까. 날면서 보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비행기에서 하늘에서 보니까. 이코노미 그 화면 뭐 요만하잖아요. 가장 높은 곳에서 본 탑건. 뭐 별 감흥이 없을 줄 알았는데 재밌더라고. 그래서 갈 때도 보고 올 때도 봤어. 그럼 이제 3번 본 건가? 그렇죠. 근데 이걸로 본 거는 0.2번 본 걸로 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같이 간 일행이 이제 처음 거기서 봤다 그래갖고. 어머. 김 기자가 들으면 이건 본 걸로 안 칠 것이다. 이거 이제 트럭 후진음으로 엘리제를 위하여를 들은 거죠. 트럭 후진으로 들어도 좋을 수도 있어요. 트럭 후진으로만 들어도 좋죠. 워낙 좋은 곡이니까. 근데 하지만 공연에서 보면 더 좋다. 볼 때마다 꽂히는 장면이 좀 다르더라고. 이번엔 뭐에 꽂혔습니까? 처음 봤을 땐 뭐에 꽂혔는데? 이제 처음 봤을 땐 당연히 그 아이스맨 나올 때 제일 감동적이었는데. 킬모 형. 네, 저는 이제 두 번째 발형인가? 발형이라고. 발형이죠. 발형. 두 번째 보니까 그 첫 장면에 이제 별 의미 없이 나오는 에드 해리스의 아, 주름살이 좀 빡세게 멋있더라고. 너무 멋있지. 더락. 네. 그게 급하게 왔는데 이제 먼저 비행기 몰고 떠난 그 톰 크루즈의 그 후폭풍을 맞고 먼지를 뒤집었잖아요. 모래에 이렇게 선글라스가 확 묻어 있잖아. 그게 멋있더라고. 너무 멋있지. 에드리스의 주름이 멋있잖아요. 네, 은근히 뭐 되게 까칠해 보여도 뭐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착해. You're back to top gun 이러잖아. 네, 뭐 그냥 말투만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하여튼 뭐 다시 보니까 또 재밌더라고. 전 볼 때마다 참 그 여자분도 다시 보이고 7번은 좀 심한 거 아니야? 주변인들 다 끌고 와서 보느라 그렇게 됐고, 근데 저 신기한 거는 보러 갈 때마다 설레더라고. 제가 그런 영화가 딱 한 번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라이언 일병거기를 혼자 10번 봤어. 극장 가서. 그럴 수 있지. 네. 갈 때마다 그때 너무 많이 봐갖고 지금은 좀 지겨워. OCN에서 계속 해줘. 뭐 어디든 있잖아요. 네. 넷플릭스나 뭐 왓챠 다 있는데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앞으로 영화 얘기도 가능하면 한 번씩 책과 연결될 수 있다면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다룬 소설은 뭐죠? 첫 화. 예고해드린 대로 김훈 작가의 최신작이죠. 하얼빈입니다. 하얼빈 나온 지는 좀 됐죠 이제. 예. 여러분 다 보셨습니까? 이게 뭐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긴 한데. 알 수 있나요? 네. 주변에 봤다는 사람 한 명 봤어요. 베스트셀러 그런 걸요 원래. 그러니까 이게 제목은 다 아는데 실제로 읽은 사람도 많지 않더라고. 내 주변에 책 읽는 사람 별로 없어서 그런가? 제가 알기로 김 기자도 추석 연휴 때 저랑 밥 먹을 때 샀는데 어제 달거든요. 추석 때. 연휴 때 샀잖아요. 네, 맞아. IFC에서. 맞아. 근데 어제 다녀왔습니다. 방송 아니었으면 안 읽었을 거 아니에요.
방송 아니었으면 이제 이은이 메이지 만나는 데까지 오겠지. 집합. 그렇지. 거기까지 오겠지. 집합 역집합까지 공부하고 집합과 말았겠지. 명제 중에 집합. 그러니까 거기까지 하고 말았겠죠. 자, 그런데 이 책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일단 이제 우리가 우리 시대 소설의 족쇄에서 벗어나서 풀려났잖아요. 이제 앞으로 어떤 책을 좀 고를 건지 좀 설명을 좀. 이제는 이제 지금 막 화제가 되는 책이나 많이들 읽으시는 책들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 같이 네. 읽자. 지금 내가 막 읽었는데 뭔가 이렇게 소통하고 싶은 책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고전도 뭐 그런 작품들이 분명히 너무 있지만 많이 했어. 많아. 뭐 김 기자가 또 이제 요즘 책을 많이 하고 싶어 했잖아요. 음.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단연 화제가 된 소설이었고 또 지금 뭐 여러 가지 정치 상황과도 좀 아, 그렇죠. 보면서 꼭 권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었어요. 저랑 성이 같은 분인가요? 정치 정가들 왜 그래? 그게 또 여러 가지 맥락상 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안 읽을 수 없는 책이죠. 지금 시점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하얼빈 소설에 저희 프로를 처음 보는 분도 계실 수 있는 저희는 1분 요약이라는 코너가 있어가지고 1분 만에 이 소설의 이야기를 다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1분 요약이니까 스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스포요? 이토가 죽는다. 그 얘기하면 어떡해? 안중근이 죽인다. 뭘로? 총으로 쏴 죽인다. 너무하네. 완전 스포네. 여러분 스포 어쩔 수 없고요. 자, 여러분 다시 그럼 어떤 내용인지 네. 한번 그래도 소설 내용은 또 다르거든요. 네, 한번 네.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시작. 1908년부터 9년까지 얘긴데 1908년에 이토 히로부미는 이제 조선 통감의 마지막 이제 말년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조선의 마지막 왕이죠. 순종과 순행을 떠나죠. 부산으로 갔다가 이제 이북으로 가서 당시에 어디였죠? 이북에 어디를 갔었죠? 어느 묘에 가서 사진을 찍혀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었죠. 그래서 이제 조선 왕과 함께 국토를 순방한다는 그 화합의 사진을 이제 언론에 배포하는데 마침 그때 안중근은 황해도 신천에 살다가 만주로 가서 뭐 만주가 아니고죠. 어디였죠? 블라디보스토크. 아니 중국에 가서 하여튼 독립운동을 하려다 잘 안 돼서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왔는데 다시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뭔가 이제 그쪽에서 독립운동을 계속 하려고 그러다가 그 배포된 사진을 보고 이토를 쏴야겠다 이런 숙명적인 부름을 느끼죠.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벌써 끝났어? 가서 이토를 쏴 죽인다는 내용입니다. 아니 이거 1분 맞아? 그렇습니다. 이거 오랜만에 하니까 실패. 속도가 확 줄었네. 연습해왔어야지. 첫 방송인데 이렇게 죄송합니다. 결말까지 가지도 못하고. 뭐였죠? 하다가 시간 남았는데. 여러분의 내용 대충 아시니까. 개성 만올 때. 지금 생각이 안 났네. 자, 어떻게 봤습니까? 일단 소설로서. 저는 뭐 아주 감동을 느끼면서 좋았습니다. 특히 저는 이토가 좋았어요. 이토를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를 이토가 우리는 이제 막연하게 그냥 조선 식민지를 식민지화한 어떤 일본의 수괴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그 고뇌하는 지식인 또 일본의 지역 현대 그리고 지식인가 보죠. 물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침략자지만은 아시아의 평화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정치인 그 방법론에 있어서야 이제 우리와 뭐 대립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그 인문학적인 식견과 글솜씨가 있고 또 술과 풍류를 또 즐기는 뭐 그런 걸 좋아하고 또 좀 위스키를 좋아해. 그런 아주 또 미식가로서의 면모도 있고 여기 책엔 안 나오지만 보고회 마니아였대요.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정치인으로서의 면모가 물론 소설의 상상력이 많이 이제 첨가가 됐겠지만 좋았어요. 전 약간 실망했어요. 실망? 약간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약간 좀 더 섬세하게 그 이토나 안중근의 삶이 좀 더 섬세하게 나오길 기대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토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더 입체적으로 깊이 있게 알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되게 많이 해가지고 근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좀 그 정도 아니더라고요. 약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지점이 이제 이 소설에 대한 비판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 네. 와, 내가 핵심을 찌른 거 난 그냥 내가 생각한 건데. 그러니까 역시. 뭐 지금 얘기하죠. 이게 김은 선생이 뭐 여러 가지 인터뷰에서
자기는 안중근 얘기를 꼭 필생의 과업으로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꼭 하고 싶었다. 근데 김훈 선생이 재작년인가요? 한번 이제 쓰러지시고 아프셨잖아요. 크게 아프셨는데 그래서 뭔가 급하게 쓴 느낌이 어. 있다. 뭐 이런 평이 좀 있어요. 그래? 네. 나만 네. 야 신기하네. 네. 그러니까 저도 왜 안중근이 이토를 그렇게 쏘고 싶어졌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이 잘 안 되는. 물론 여기서 나오지. 조선 시민이라 조선 국민이면 누구나 안중근 그 이토를 쏘고 싶을 것이다. 증오한다. 뭐 이게 나오긴 하지만은 어떻게 안중근이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 되었는지 어떻게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뭐 16살 때 무슨 뭐 의병을 조직하고 뭐 이런 얘기 나오긴 하는데 뭔가 이 감정이 왜 그렇게까지 내가 운명적으로 이토의 몸에 총알을 박아놓고 싶어하는지가 소설적으로는 잘 설명이 덜 된다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냥 이제 사진 보고 그렇게 그러니까 갑자기 약간 그 설명이 덜 됐고 이토에 대해서도 좀 더 이 감정선이나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좀 더 섬세하고 좀 긴 호흡으로 됐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캐릭터가 약간 좀 갑작스러운 느낌? 그러니까 뭔가 좀 더 난 좀 기대했었거든. 좀 더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카레 노래와 비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카레 노래에 비하면 좀 이렇게 약간 두께가 얇은 느낌이 있죠. 그래서 카레 노래에서는 이순신이 왜 그렇게 적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하고 우리 국민들도 얼마나 챙긴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굉장히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되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는데 여기서는 왜 이토가 한국 그러니까 조선을 개화시키고 싶어 하는지 왜 현대화시키고 싶어 하는지 그러니까 왜 메이지 천황을 두려워하는지는 설명이 되지만은 왜 조선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지나 무슨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안중근이 왜 이토를 그렇게 죽이고자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같은 게 좀 약간 이게 이순신만 설명하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뭔가 분량이 전 좀 그런 게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뭐 그런 전략을 선택했을 수도 있죠. 한 챕터당 이렇게 교차가 되잖아요. 그건 되게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이토 생각했는데 얘기 나오고 안중근 얘기 나오고 이토 얘기 나오고 안중근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뭐 이런 사정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죠. 근데 굉장히 그러니까 저는 이 전개 방식이나 이런 구성이나 이런 거 그리고 또 이 소재나 너무너무 전 매력적이었거든요. 야 내가 그러고 보니까 이토르면 이렇게 총 맞아 쓰러지는 그림은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그 교과서에서. 그리고 조선 총독부였었고 뭐 수탈을 했고 나쁜 놈, 죽어 마땅한 놈 여기까지만 아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궁금했는데 조사하신 자료에 비해서 훨씬 적게 쓰셨을 것 같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토는 이제 시작할 때는 이제 한양이었고 이제 순종과 부산을 갔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 개성을 갔다가 이제 남만 철도 순방을 하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일본으로 갔다가 시모노세키에서 배 타고 중국으로 가서 기차로 이렇게 여행을 해서 한국과 일본과 중국을 넘나드는 이렇게 동선이 그려지고 안중근은 이제 우리 그 황석영의 손님의 무대가 됐던 곳이죠. 황해도 신천의 진남포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맞네 그 신천이구나. 네. 거기서 이제 끊임없이 안중근은 뭔가 독립운동을 위해서 나라 밖으로 나가려는 사람, 가족보다는 뭔가 자신의 그 독립운동으로서의 소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금방 이제 갔다 왔는데 또 이제 짐 챙겨서 나가려 그래서 이 안중근이 긴밀하게 정신적으로 의지했던 그 신부가 있죠. 빌렘 신부가 말려도 어쨌든 짐 챙겨서 가죠. 근데 이제 그때까지는 뭐 이토에 대한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 지금으로 치면 약간 찌라시 같은 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외신들 번역해서 이렇게 배포하는 신문 거기 신문사에 가서 그 이토가 아까 말씀드린 개성 만월 때 순종과 함께 순방하는 그 순행하는 사진을 보게 돼서 그냥 갑자기 이토를 써야겠다. 자기 방황하던 내 독립운동을 해야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했던 그 방향성이 딱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하나 행동을 옮기는데 이제 그때 동반자가 바로 말 없는 친구, 과거에 자기와 같이 자기 밑에서 우덕순. 그 같이 독립군으로 활동했던 우덕순과 우덕순도 이유를 묻지 않아요. 딱히. 네. 근데 거기 이제 둘이 처음에 그 거사를 얘기하는 게 그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대게를 먹잖아요. 근데 아, 대게가 그 장면이 참 다리가 세 뼘이라는 거예요. 여기 써 있어요. 세 뼘 내가 이렇게 책 보다가 이렇게 해봤어. 그 대게가 이만하다는 거잖아 다리가. 다리 이거 와 실화냐? 거기서 이제 맛있게 싸대잖아 또. 보드카를 그래서 이제 안중근은 보드카를 마시고 이토는 이제 위스키를 마시죠. 근데 너무 그 장면 보니까 참 블라디보스토크 가고 싶더만. 술 땡겨. 대게가 그렇게 싸고. 제가 또 보면서 되게 어떡하지 싶었던 건 뭐냐면
되게 이토를 빨리 죽여 생각보다. 저는 한 그렇죠. 후반부에 죽일 줄 알았는데 중반에 죽이더라고. 그래서 죽인 데가 167페이지거든요. 근데 이 소설이 한 280페이지 정도. 한 300페이지 정도 돼요. 300페이지 정도 되니까 중간 정도에 죽인 거서 이토를 죽이고 나면 이토 그 챕터 없을 텐데 어떡하지 내가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토를 죽이고 나서 또 할 얘기가 또 많고 우리가 또 이토 죽이고 나서 상황을 또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이토가 죽은 다음에 좀 재미가 확 떨어졌어요. 좀 긴장감은 좀 확 빠지긴 하죠. 이토의 얘기가 되게 좋았거든요. 나도. 이토가 처음 좋다는 게 아니고. 처음 듣는 얘기잖아. 이토는 이스체크 대체 무슨 생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랬을까? 네. 너무 궁금했는데 그게 사라지니까 약간 좀 그 보는 맛은 좀 떨어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토가 막 도쿄에서 막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이야기 또 어떤 그리고 게이샤들 만나서 이게 막 노닥거리는 이야기 또 한국에 와가지고 막 임금한테 하는 짓거리들 이런 것들이 다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재밌다는 게 좋다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여러분? 제가 이토에 대해서 인상적인 부분을 소개해드리면 이토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감, 그러니까 1909년이니까 저 한일 합방은 1910년이잖아요. 조선 총독부의 전신이 통감부였죠. 그러니까 총독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이제 그게 임기가 아니고 하여튼 이제 그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갈 때 이제 송별회를 하죠. 그 송별연회에서 자기 송별사를 이제 읊는데 이토의 이게 이제 역사와 얼마나 부합하는지 모르겠으나 이건 상상이 많이 가미됐겠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조선 유림의 사표로 일컬어지는 최익현의 고루함을 보라. 그가 이 세계의 물성에 관해 뭘 아는가? 그가 역사의 칭의와 발전 원리에 관해 무엇을 알고 시대의 전개 방향에 대해서 무엇을 아는가? 중략하고 이런 무리에게 시운을 기탁한다면 조선은 스스로를 보존할 수 없다. 스스로 독립할 힘이 없는 자는 적대하는 여러 방면의 힘을 끌어들여서 그 완충의 자리에 홀로 설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이토의 어떤 그 선의 이런 걸 그냥 차치하고 그냥 이 내용만 보면 조선을 이런 무리에게 냅두면 일본도 위험하다.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이 근대화된 일본이 조선을 개화시켜야 된다. 이런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탐욕과 어떤 조선을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아주 그냥 원초적인 그 파괴 욕구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남만주 그러니까 하얼빈으로 가는 여정 중국에서 이게 이제 시찰 여정이거든요. 그때 지시를 내려요. 거기에 대련 여순지구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과거에 청일 전쟁 때 이제 중국 사람들을 많이 죽였던 곳이니까 유혈을 위무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해라. 그리고 시찰 일정에 학교 방문을 여러 건 넣어라. 학동들에게 줄 선물도 넉넉히 준비해라. 학예부품과 먹을 것을 두루 갖추라. 평화의 실상을 보여라.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정치인의 면모가 있었던 거죠. 저는 이제 이 부분도 그렇지만은 구체적으로 이 얘기가 나온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토가 경시총감을 불러가지고 위생에 관한 명령이다. 서울 도성 안거리에서 똥 싸고 오줌 싸는 거 금해라. 그래, 아동들도 포함시켜라. 집안의 분뇨를 길에 버리지 못하게 해라. 분뇨는 반드시 수거해서 처리장에 버리도록 행정을 조직해 시행해라. 이러면서 길거리에 조선시대 그 당시엔 똥이 엄청 길거리에 많았나 봐요. 이거를 싹 치우라는 굉장히 엄한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제 통감이 똥 문제를 얘기를 하니까 조선 대신들이 얼굴을 돌렸다는 거예요. 통감 각하의 살피심이 이처럼 세밀하시니 두렵습니다. 그때 대신들은 사실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토는 뭔가 위생이니까 뭔가 이게 근대화를 많이 시키려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이런 이토의 인식 속에서는 지금은 이 유생들의 나라인데 조선이 대대로 살림에 집거하면서 유수와 부운을 바라보면서 공맹의 치교를 뇌까리며 사물을 외면하고 인간의 성리를 감론을 을막하면서 음풍농월과 공리공론으로 허송세월을 보냈다. 쉽게 말해서 조선은 안으로부터 썩어 문드러져서 망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토가 보면은 조선 4대부 그 유생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굉장히 시니컬하게 보는데 시니컬하더라고. 그러니까 저 그냥 고루하게 시대 흐름도 못 읽고 그냥 뒤처진 놈들 하는데 이제 그 무지몽매한 백성들의 저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죠. 그렇죠.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저항할까?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이 막부 시대를 지나면서 농민들이 이렇게 그렇게 밀란을 의병 같은 걸 일으킨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없죠. 자기들은 되게 위에 대가리가 죽으면은 그냥 다 거기 복숭아는 채는데 왜 조선에는 의병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속을 썩이는지 일본 황제 메이지도 이해를 못하고 이토도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져요. 의병에 대해서 여기 소설에는 이렇게 나와요. 근데 개빡치게 하는 건 역시 순종이다 이 말이야.
그게 제일 이제 와 여러분 이 보니까 이 김훈 제가 이제 김훈 소설 뭐 다 보진 않았지만은 이 무능한 왕과 이 신하나 이 민초들의 이 대립 구조가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카렌 노예도 그렇죠. 카렌 노래가 그렇죠. 선조 역대급 정말 무능 빌런 선조와 이순신의 어떤 대립이라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카렌 노래에서는 일본군은 그냥 다 죽이는 그냥 빌런이 아니야. 그냥 이순신을 빛나게 해주는 그냥 엑스트라야 병풍이야. 일본군들은 진짜 빌런 선조잖아요. 여기서는 진짜 보면 돼 빡쳐. 진짜 이 정도로 빌런인데 우리 편이야. 그러니까 우리 왕이야. 황제가 가는 열차에서 이토가 인사를 오거든요. 그랬더니 황제가 이제 순종이죠. 그렇지. 순종이 뭐라고 하냐면 짐은 지난 해에도 말이야. 종묘 사직에 맹세하고 게을리하지 않았는데 지방에 소란이 안정되지 않고 백성이 가난이 끝이 없다. 통감 공작 이토 히로부미가 특별히 짐을 수행하니까 너희들은 그리 알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 완전히 이제 자기 받아들인 거죠. 이은을 보낸 거잖아요. 이토 형이 나 도와준다. 봐라 임마. 내가 이 정도다. 그리고 되게 이토에 대해서 황송해하죠 늘. 황송해. 아유 이토가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이렇게 뭐 이토가 되게 깍듯하게 또 모시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은 이토의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동원되는 거잖아요. 같이 그 일본 군함 막 승선하고 거기에 이제 한국 저 개빡쳐 보면서 엄청 개빡쳐. 유생들이 막 거기 오르지 말라고 엎드려 있는데 아유 잔심한 놈들. 뭐.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순종이 정말 우리 조상이고 왕인데 정말 제가 좀 무례한 말 좀 하겠습니다. 지가 먼저 이토한테 산천은 옛날과 같으나 그러니까 이토가 조선의 산천은 참으로 수려합니다 이렇게 그냥 덕담을 했거든. 그럼 씨발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거기다가 산천은 옛날과 같으나 민심이 들떠서 소요가 계속되니 걱정이요. 그러니까 의병들이 막 여기저기서 이제 발기하는 거에 발언하는 거에 대해서 지가 나서서 이토한테. 그 의병이 어떤 의병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정치를 못해서 결국은 국권 침탈 직전까지 가서 의병이 들고 일어난 거잖아요. 외세를 몰아내자. 그랬더니 이토가 안심시켜. 이번 순행으로 조선과 일본의 우애로움을 백성이 알게 되면 소요는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순종이 그러길 바라오. 그래가지고 거기 갔어. 갔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항구에 이게 일본 배에 승선하러 간 거예요. 부산항인가? 간 거예요. 부산항. 그랬더니 백성 수천 명이 흰 옷을 입고 부두 앞 공터에 모여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폐하 일본 배에 오르지 마소서. 저들이 폐하를 일본에 모셔갈까 두렵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소란인가? 저들은 조선의 군주가 납치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걸 보고도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중에 이제 이토가 죽은 뒤에 이은, 그러니까 순종의 동생이 일본에 이제 볼모로 잡혀간 건데 어쨌든 간에 이은은 말도 마. 이은은 정말 나중에도 정말 그 일왕이 이제 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막 되게 잘 보살펴 준다고 되게 또 고마워해요. 근데 이은은 되게 슬퍼하지. 그리고 조선 사람이 죽였다고 왜? 뭐 이런 반응을 보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순치된 그런 조선 왕조의 모습을 보이는데. 그러니까 역사 의식이 백성만도 못한. 근데 저 약간 보면서 답답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세상이 이제 바뀌면서 다양한 갈등이 생기는 건데 여러분 지금도 이제 사회에서 급속한 사회 변화를 이제 따라가지 못하고 사회에서 이런저런 사고가 터지잖아요. 근데 여기다 이 대목이 되게 인상적이었어. 이인영이라는 또 의병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인영이 수천 명의 민병을 모아가지고 이제 치려고 했어요. 일본을. 그래서 서울을 회복하려고 24군진을 편성해가지고 동대문 밖에 병력을 결집시켰어. 근데 이때 부친의 별세를 알리는 부고가 도착했어.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유명한 얘기죠. 국사집시간이. 그래? 난 몰랐어. 솔직히 나와요? 3년상 가버리잖아. 지금 진공작전 앞두고. 상을 치러 문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아버님 중요하지. 근데 뭐 중요하지. 근데 문경으로 가서 부하들이 울면서 매달렸지만 잡지 못해서 이인영이 문경에서 3년상을 치러요 거기서. 진짜 이건 뭐 진짜. 그래서 노모와 처자식을 데리고 추풍령 아래 황간 산골에 숨어 살다가 헌명한 체포돼서 죽어. 여러분 물론 효도 중요한 가치죠. 네. 근데 그래도 이 밑에 그 있던 애들 다 죽어 나중에 몇백 명씩 다 찢어져가지고 참 너무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너무 지금 이토 얘기만 하고 있는데
이제 안중근이 중요한 게 그 이토를 죽였다는 것보다 여기 안중근의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안중근이 이제 앞서서 의병 이제 굉장히 연해주에서 그 참모 중장이라는 굉장히 높은 물론 이제 계급은 화려하지만 뭐 근데 그거 다 누가 준 거예요 그 계급을? 그게 안 나와서 모르겠던데. 그냥 이제 그 자기들끼리 계급을 만든 거지 뭐. 그래? 그래서 되게 하여튼 초라한 의병이었는데 어쨌든 이 초라한 의병들이 포로를 잡잖아요. 포로를 잡는데 풀어주죠. 근데 이게 포로를 풀어주는 게 인도적인 이 처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 포로들이 돌아가면 의병들의 거점을 다 이제 알게 될 거 아니야 일본군이.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옥신각신하는데 안중근이 부하들한테 우리는 적을 죽이려는 목적으로 이 고생을 하는 것이 아니다. 포로를 죽이는 건 다른 문제다. 너희들은 여러 말을 하지 마라. 그리고 심지어 그 포로들이 야 우리 빈손으로 들어가면 우리도 죽는다. 무기를 돌려달라. 무기도 다시 줘. 무기 주고 가라 그래. 그래서 결국은 그 포로들이 부대 위치를 일본군한테 가서 다 발설을 해서 이제 결국은 다 이제 괴멸돼요. 그 뿔뿔이 흩어져요. 과연 이것이 군인으로서 맞는 처사였는가? 산속에서 붙잡은 일본군 포로들 그때 죽였어야 옳았던가를 안중근은 스스로 물었다. 안중근은 그 물으면 대답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이 에피소드가 좀 별로예요. 네. 별로 뭐 안중근이 그만큼 뭐 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려는 장치였을 수도 있고 그만큼 순수한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줄 장치일 수도 있는데 그냥 별로 그렇게 그닥 임팩트도 없고 별로 재미도 없는 에피소드였어요. 이 에피소드는. 근데 저는 예전에 그 론 서바이벌이라는 영화 알아요? 알지. 거기 그게 이제 실화잖아요. 그치. 미군이 아프가니스탄 들어가서 이제 개고생하는 얘기인데, 근데 처음에 아프가니스탄에 그 산속으로 들어가서 작전을 하는데 아프가니스탄은 지형상 미군의 그 화력이 별로 이렇게 효과적으로 발휘가 될 수 없는 지형이래요. 산이 워낙 험준하고 통신이 안 되고 곳곳에 숨어 있고 그래서 한 개 분대가 들어가나? 그래서 거기서 막 정찰을 하다가 목동을 마주치죠. 그치. 그 어린 애가 이제 막 살기 가득한 눈으로 막 적대적으로 나를 보고 있고 또 노인이 있고. 근데 이제 이 민간인이잖아 어쨌든. 그래서 얘네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서로 싸우죠. 풀어줘야 된다 민간인이니까. 얘네 근데 가면은 그 마을 가서 우리 위치 얘기하면 우리 이제 포위된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갈등은 전쟁 영화에 늘 나오죠. 이게 뭐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뭐 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뭘 끝내는 것 같습니다. 막 죽였는데 막 옥수수 끝내는 거 있고 막 그런 거 많지. 근데 그런 에피소드 많은데 이거는 솔직히 너무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얇아 얘기가 그냥. 아니, 근데 저는 되게 단순한 얘기잖아 그냥 이게 이게. 필요한 장치라고 봐요. 왜냐하면 왜 필요해?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데도 오만 가지 생각을 하는 안중근인데 그 안중근이 이토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장면을 통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쉽게 죽이는 사람이 아니다 원래.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그래도 나 좀 에피소드가 되게 건조하잖아 대신에. 건조. 근데 그리고 약간 자꾸 이순신 같아. 말하는 게 단호하고 짧게 말하는 게 그냥 이순신 같고 약간 같은 작가가 썼으니까. 뭔가 안중근에 난 이렇게 안중근도 이건 오히려 이토는 이렇게 막 연설문 같은 거가 길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약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안중근에는 말이 되게 짧고 에피소드도 되게 그냥 이순신 같아. 와이프한테 그냥 되게 대면하게 하고 되게 서먹하게 하고 진짜 가장으로서는 최악이지. 가장으로서 최악의 하고 이게 그냥 이순신 같다. 근데 물론 뭐 다 기록에 근거해서 쓴 거겠지만은 저는 좀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여기서 그냥 역사책 보는 것 같았어요. 뭐 그럴 수 있죠. 우리나라 군대를 무장해제시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 대목 같은 경우에도 뭐 되게 체조한다고 불러갖고. 그러니까 맨손 체조를 할 거니까 한국군 다 나와라. 그랬는데 다 맨손으로 나왔더니 무장해제시키고. 바보야. 그랬더니 바보들이. 황제라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그러니까 이게 한국군이 다 비무장 상태된 거 아니야. 내 군대가 다 비무장됐는데 너희들은 나의 뜻을 헤아려서 각자 알맞은 일거리를 찾아서 살아라. 뭐야? 아이고 일거리를 찾아주던가. 뭐 그런 상황에서 뭐 순종은 막 이런 뭐 군대를 해산시킬 때 폭동에 대비해라. 순종이. 혹시 폭동을 진압할 일이 있으면 이토 통감한테 의지하고 부탁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죠. 그랬더니 막 상소문이 막 올라와. 전 각지에서. 그랬더니 상소문에 대고 뭐라고 하냐면 너는 여러 상소에 대한 나의 비답을 보지 못했는가? 어찌 이리 번거롭게 구는가? 의를 앞세워 웅대한 문장을 짓는 일은 임금의 일이 아니다. 돌아가서 수신에 힘쓰라. 귀찮다 이거예요.
자기는 그냥 궁궐에서 왕 대접해주면. 물론 본인도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역사 공부를 뭐 하신 분들은 고종에 대해서는 논쟁이 좀 있잖아요. 네. 뭐 고종이 훌륭한 왕이다 아니면 예, 무능한 뭐 왕이다. 고종은 되게 열심히 싸워. 막 해외에 밀사 보내고 막 근데 아가- 순종은 뭐 이게 쉴드 칠 게 없어. 와 순종 진짜 이게 그냥 이 왕 맞아 이게? 집안의 멍청한 장남 같은 느낌이에요. 아 진짜. 부잣집에. 근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이토가 가고 또 안중근의 여정을 따라가서 둘이 이제 만나서 죽고 그다음에 안중근이 재판받고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근데 전 그 전에 좋았던 부분 하나 제가 네, 너무 뭐라고 한 것만 같긴 한데 좋았던 부분도 있었어요. 이건 이제 전형적인 김훈식 이제 스타일. 이토의 목숨을 그러니까 이토를 이렇게 죽일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토를 죽일 수밖에 없는가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토의 목숨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헝클어뜨리는 작동만 멈추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토가 하는 짓거리만 멈출 수 있다면 그게 베스트인데 이토를 죽이지 않으면 이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토를 죽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토를 죽여야 한다면 그 죽임의 목적은 살에 있지 않고 이토의 작동을 멈추게 하라는 까닭을 말하는 것에 있는데 살하지 않고 말을 한다면 세상은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고 세상에 들리게 말을 하려면 살하고 나서 말을 하는 수밖에 없을 터인데 말은 혼자 주저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대고 알아들으라고 하는 것일진데 그렇게 살하고 나서 말했다고 해서 말하려는 바가 이토의 세상에 들릴 것인지 알기 어려웠다. 이게 전형적인 김훈식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고 동어 반복같이 느껴지면서 곱씹게 되면서 무슨 말인지 알게 만드는 이게 김훈식 스타일이 뭔 얘기냐면 이토를 죽여야 한다면 아까 그 포로 안 죽인 것 같이 우리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제가 우리나라에서 하는 짓을 멈추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 얘기를 하려면은 죽이지 않고는 그거 말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토를 쏴 죽이지 않고는 내가 왜 그 작동을 멈추겠는지에 대해서 말할 기회 자체도 주어지지 않는다. 죽여야만 왜 이토를 죽였는지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지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다는 고뇌인 거예요. 세상에 들리게 말을 하려면 죽이고 나서 말할 수밖에 없다. 말을 혼자 주저거리는 게 아니라 세상에 들리게 하려면은 죽일 수밖에 없는데 이게 또 말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뭐 확실하지 않다. 근데 그 역설이 뒤에 나오죠. 자기는 그래서 이토를 죽이고 이토한테 내가 널 왜 죽인지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토는 죽었는데 어떻게 이게 죽어서 말을 들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겠죠. 안중근 의사도 쏘기 전에. 그게 이제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 영화 암살 있잖아요. 그 암살이 그 독립운동가들 다룬 영화 중에 지질이 욕먹는 영화잖아. 근데 저는 암살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뭐 문제도 없지 않지만 어쨌든 거기 나오는 그 이 대사 있잖아요. 그 뭐 이런다고 일본이 뭐 하겠어 했더니 그러진 않겠지만 알려줘야지. 우리가 계속 싸운다는 거를 우리가 계속 가만히 있지 않다는 거를 보여줘야지 하는 전지현의 대사가 있잖아요. 그게 비슷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나오는 의병들이 되게 헛되이 죽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많이 나와요. 자살도 하고 의병들이. 근데 순종은 정말 이은도 편안하게 있죠. 근데 안중근 의사는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제 너무 비교가 많이 되니까 너무 정말 비교가 되니까 보는 내내 순종에 대한 빡침 그리고 안중근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지만 따라가는 이 서사가 있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여기 소설에서 제일 이제 대표적인 문장이라고 해서 써놓은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하는 문장이 있어요. 안중근이 이제 자면서 밤에 이제 총을 이제 가지고 이제 이토를 죽일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거야. 네, 섀도우 복싱 쏴야지. 밤에 이제 천장 보면 낯선 천장이다. 이렇게 하면서 총구를 고정시키는 일은 언제나 불가능했다. 총을 쥔 자가 살아있는 인간이므로 총구는 늘 흔들렸다. 가늠쇠 너머의 표적은 확실히 존재하고 있었지만 표적으로 시력을 집중할수록 표적은 희미해졌다. 표적이 닿지 못하는 한 줄기 시선이 가늠쇠 너머의 안개에 가려져 있었다. 머뭇거렸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 이제 우리가 빠뜨린 인물이 우덕순인데 이제 안중근과 같이 거사를 하는 우덕순은 굉장히 말이 없고 그다음에 안중근한테도 거사 계획을 듣고 별 말이 없이 그냥 합류하잖아요. 우덕순은 극빈층이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제 막 정말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돈 벌려고 블라디보스토크 왔는데 거기서 하는 일이 뭐 탄광에 가서 그냥 잡상인 노릇하고 담배 팔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신문사의 수구먼 노릇하고 그러다 이제 독립운동 하다가 안중근을 알게 됐다가 다시 이제 극빈층 생활을 하다가 안중근이랑 대게 먹으면서 거사를 도모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나중에 그러니까 거사를 준비할 때 이제 하얼빈역 바로 전에 채가구역인가요? 거기 우덕순이 왜냐면 거기 잠깐 정차해서 쉴 때 내릴 수 있으니까 그때 쏘려고 뭐 어쨌든 이토를 죽이는 게 목적이니까 누가 죽일지는 알 수 없으나 거기 가 있죠 먼저. 그러다 나중에 안중근 잡히고 같이 잡혀서 이렇게 와서 나중에 이 사람은 3년형 받고 풀려나요. 근데 3년형인데 실제로 한 6년 살았다고 해요. 이 우덕순 캐릭터가 상당히 그 여기서 비중 있게 다뤄지는데, 그러니까 김훈이 좋아한 것 같아. 이 우덕순이라는. 되게 애정이 느껴져요. 네. 굉장히 그 정말 전형적으로 배우지 못했는데 배움의 어떤 그 왕을 능가하는 어떤 그 사명감을 갖고 그쵸. 있잖아. 대비되는. 그렇죠. 그래서 그 나중에 신문할 때 일본 검사도 이해를 못하죠. 대체 이런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렁이가 왜 안중근한테 꼬임을 당했나? 안중근한테 꼬임을 당한 거 아니냐니까. 네. 그거 아닌데요? 조선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토 쏴주고 싶어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죠. 이 부분 어땠어요? 그 쏘는 장면, 쏘는 순간. 자 이제 뭐 그 장면으로 이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에 대한 묘사. 거기 보면 일단 저것이 이토구나. 저 작고 꾀재재한 늙은이가 저 오종종한 것이. 우리 엄마가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오종종하다. 아오 저 막 이런 거잖아. 그 옷 좀 오종종하게 입지 말라고. 근데 나는 읽으면서 일단 그 엄중한 공식 행사장에서 누가 총을 들고 이러고 있는데 왜 아무도 안 말리지? 그게 좀 이상했어요. 그리고 다 쏘잖아. 맞추잖아. 이게 우덕수는 세 발. 총알을 많이 갖고 간 게 아니에요. 총알도 비싸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극빈층이거든. 이 사람들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제 어차피 거사를 하려면 이제 기차 타고 막 가서 또 뭐 이렇게 돈이 필요한데 그래서 안중근이 그 재력가를 가서 총으로 위협해서 100루블을 갖고 오죠. 그래서 100루블로 이게 되게 짜네요. 둘이 기차 타고 갈 때도 이렇게 3등 칸에서 이렇게 기대 갖고 우덕수는 자고 도착해서 비싼 옷 사서 맞춰 입고 그 대목 너무 눈물 나더라. 그리고 사진도 찍고 좋은 옷 면도도 입고 하고 면도하고 이렇게 사진 찍고. 이렇게. 우덕수는 이거 뭔 일이요? 이거 돈 어디서 났어? 묻지 마라 임마.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마지막을 죽기 전에 마지막. 단정하게 왜냐면 내가 그 거사를 치를 때 꾀지자면 안 되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 가는데 되게 이쪽은 세 발 그리고 안중근은 탄창 하나 7발들은 그거예요. 그래서 안중근은 결국 한 발 남기고 다 쏘죠. 나눠가지고. 네. 근데 이제 이거 가만히 왜 이걸 아무도 안 말렸지? 6발을 쏘던데 그게 좀 이상했어요. 저는 사실 소설이 이 순간을 향해서 달려가는 구조가 맞잖아요. 근데 의외로 난 좀 이게 원래 이제 김훈 작가 스타일상 원래 약간 좀 쿨하게 이렇게 크게 되게 드라이하게 쓰시는 나중에 이제 안중근 의사가 이제 사형당하는 그 장면도 굉장히 드라이하게 일부러 더 드라이하게 쓴 것 같아. 일부러 좀 과하게 드라이하게 쓴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저는 이 대목에서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울 줄 알았는데 전혀 없었어요. 약간 너무 밋밋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역사니까. 알고 있는 역사도 그런 걸 수 있는데 뭔가 나는 제가 약간 좀 이렇게 잘못된 기대를 해서 그런 거겠죠. 근데 이 순간을 맞이하는 안중근의 심정이 좀 더 궁금하기도 했고 물론 이게 소설이니까 근데 너무 그냥 코레아 후라 한국 만세 뭐 이런 뜻이래요. 그걸 외치면서 이제 그냥 잡혀가죠. 별로 그 어려움 없이 뭐 여기서 이토가 죽을 때 빠가야로 이러고 죽거든요. 이거 진짜 이렇게 말했나? 모르죠. 몰라요? 그건 상상력이죠. 바보 같은 놈이라고 근데 누구한테 바보 같다는 놈이라고 하는 건지. 근데 이제 비서관이 이토가 이제 죽기 직전에 범인은 조선인이고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했더니 바보 같은 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게 생각한 거죠. 이게 이토가 내 진심도 몰라주고 오니짱 뭐 이런 느낌인 건지. 자기한테 하는 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선인들 내가 조선을 그래도 근대화 시켜주려고 노력했는데 바보 같은 놈 이라는 걸 수도 있고 뭐 어떤 의미일지 그게 좀 궁금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더 개빡치는 사람도 개빡치게 만드는 부분이 나오죠. 이은 순종의 동생이 이은이 황태 일본에 가 있는 일본에 가 있는 천황의 볼모로 가 있는
걔가 이제 이 소식을 들어. 이토가 죽었다. 총 맞아 죽었다. 어떻게? 조선인이 죽였다고 하니까 깊이 상심했다. 강하고 너그러운 스승 이토가 왜 조선인 손에 죽어야 하는지. 조선은 무엇이고 일본은 무엇이고 어째서 조선이 따로 있고 일본이 따로 있으며 조선과 일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이토의 부재는 조선과 일본 전체의 부재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너무 슬퍼해요. 엄청 군복국 누워서 그네 타기도 당구치기도 요지경 놀이도 하지 않고 누워서 너무 슬퍼해. 아이고 큰일했다. 그러니까 시종이 슬퍼하는 이은의 양태를 메이지한테 보고하니까 메이지가 위로를 해줘. 장난까나 지금? 장난까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부터는 안중근이 재판받는 과정이 나오고 순종도 메이지한테 오늘 이토 공작이 하얼빈에서 흉악한 역도에게 화를 당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통분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삼가 위로를 보냅니다. 아 개빡침. 뭐 하여튼 시종일관 이가 왕조는 조금 열받는 대사들이 많은데 이제 이때부터는 제가 보기에는 핵심이 이제 여기까지는 이 거사의 정당성과 뭐 이토의 어떤 새로운 면모 그러니까 이토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하면 이분이 그냥 일본 뭐 통감이 아니고 이분은 총리를 4번 했어요. 그리고 메이지 유신의 중추적인 인물이었고 일본 헌법을 초안한 그러니까 지금의 일본 정치 체제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본 집회에도 나왔었죠 얼굴이. 굉장히 그 당시 일본으로서는 아주 그 천황을 능가하는 존재감을 가진 정치인이었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조선에 대해서는 태도가 우리가 사극 같은 데 보면 되게 극악무도한 놈으로 나오잖아 항상 이토 히로부미는. 근데 물론 이제 조선을 병합해야 된다는 철학은 갖고 있었지만 상당히 일본 그 당시 정치인들 중에는 조선 그 백성들의 어떤 그 여론을 굉장히 살피는 정치인이었대. 그래서 실제로 한복도 입고 사진을 찍고 본인이 뭐 그때 다 보면 여론전에 되게 능한 네, 사람은 쇼지만, 나와요. 네. 이런 쇼에 능한 사람은 나와. 머리가 좋은 거죠. 그래서 그 건담 아시는 분 알겠지만 건담을 그린 그 유명한 만화가가 안중근은 이토를 죽이지 말았어야 된다. 그럼 사람들이 어이씨 이 새끼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이토 말고 딴 놈을 죽였어야 된다. 그 당시에 뭐 도조 히데키 이런 과격한 놈들, 뭐 데라우치 이런 이토는 상당히 그래도 좀 합리적이고 어떤 동양 평화론에 있어서 입각한 뭐 여러 가지 철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조선 병합을 앞당기는 실제로 1년 뒤에 이제 병합이 됐잖아요. 다 죽이면 안 되나요? 아니 좀 왕이 이 모양인데 어떻게 다 죽여요? 다 죽인다 한들 그러면 이제 순종이 왕에게 더 불안하다. 아 순종도 안 되나요? 아 순종 너무 미워 이거 보면.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인물인데 그 다음부터는 이토가 죽은 다음부터는 이제 천주교도로서 사람을 죽이는 어떤 정당성 얘기가 계속 나와요. 네. 이토를 죽인 이후에 안중근 의사가 이토가 죽은지 몰라. 총을 맞긴 했는데 죽은지 안 죽은지 모르잖아. 되게 알고 싶지.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한 그 부분이 나와. 이토를 살려놓고 이토를 죽이는 이유를 이토에게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넌 새끼 이런 것 때문에 죽은 거야. 그러니까 그렇잖아. 왜 그 영화 히트 보면 마지막에 로버트 드니로가 잘 가다가 자기 배신한 새끼를 도저히 그냥 두고 갈 수 없어서 어디다는 얘기를 듣고 쫓기는 주제에 자기도 나중에 죽이면 되잖아. 굳이 그 호텔로 가서 죽이는데 죽이기 전에 그냥 죽이면 안 되니까 나 보라고. 그러니까 네가 왜 죽는지를 알고 죽어라는 거죠. 그런 느낌이죠. 죽이기 전에 네가 왜 죽는지 구구절절 설명을 해줘. 너 나한테 잘못해서 죽는 거야. 아니면 뭐 조선 민족한테 이렇게 해서 죽는 거라는 걸 설명을 해주고 그 죄값을 당해 받아라. 그래서 빵빵빵. 이제 우리가 영화 보면은 왜 저렇게 그냥 쏴 죽이면 될 거를 왜 저기 앞에 얘기를 길게 끌다가 왜 못 죽이고 또 사고가 터지고 하나 싶지만 죽이는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온 게 분하고 억울해서 얘기를 해주겠죠. 안중근은 더해야 더하겠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이토가 죽었다면 이토를 죽인 이유를 이토에게 말해줄 수 없겠구나. 이토가 죽었다면 이토 없는 세상에서 이토를 죽인 이유를 말해야겠지만 이 세상 이토가 만들어온 세상이면 내 말을 알아듣기 어렵겠구나. 이토가 죽었다면 총알을 맞고 숨이 붙어있는 동안 왜 총에 맞았는지 알까? 그건 알 수 없었더라도 총 쏜 자가 한국인이라는 걸 알고 죽었을까? 이토가 죽었다면 이걸 물어볼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데 알고 죽었다고 나오죠 앞에. 그 뒤에 이제 검사가 알려줘요. 그대가 쏜 총알 3발이 이토공에 명중했다. 이토공은 15분 만에 서거했다. 그러니까 이제 충격을 받으라고 한 말인데 안중근이 이토는 총 쏜 사람이 한국인이라는 걸 알고 죽었는가 물어봐요. 근데 검사가 그건 몰라요. 그래서
다시 공격을 하죠. 너 천주교도라며 사람을 죽이는 게 좀 죄 아니냐? 그랬더니 안중근이 죄지만 남의 나라를 탈취하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자를 수수방관하는 것은 더 큰 죄다. 이렇게 말했어요. 참 순종이 계속 떠오르는 그러니까. 대사.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신앙인으로서 살인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안중근 의사가 마지막까지 그래도 참여하는 그런 또 그쪽으로는 좀 참여를 하는 참여했다는 식으로 나오죠. 마지막에 고해성사 같은 걸 하니까. 근데 제 입장에서는 사실 뭐 전혀 공감이 안 됐죠. 저는 신앙심이 0이기 때문에 0인 사람에게는 왜 저런 고민을 하지? 아니, 그러니까 여기 신부들이 되게 그 이제 제국주의적인 논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어가지고 여기 나와 또 그 빌렌 신부. 빌렘은 이제 황해도 그 당시 담당 신부였고 이제 조선의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추기경 같은 인물이 미텔 신부였죠. 그 파리 외방 선교사에서 온 신부인데 결국 나중에 한국에서 돌아가시고 우리 천주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이긴 한데 이 안중근을 이제 신도로 인정 안 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비난을 실제로 되게 측은지심을 가지면서 경멸하죠. 뭐 경멸이란 단어 안 나오는데 한국인에게는 뭐 그런 교육이 필요 없다 뭐 이런 네.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 게 나오죠. 그 회상을 하는데 그러니까 대학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 안중근이 나오죠. 누구지 하다가 안중근이 옛날에 젊었을 때 이제 빌렘한테 저 미텔 신부한테 우리 천주교도에서 대학을 좀 만들어줘서 그 교육기관을 통해서 우리 좀 무지몽매한 신민들을 교육해달라 했더니 그건 내 소관이 아니고 니들은 학교가 아니고 이 교회로 와야 돼. 그 언저리에 깔린 거는 열등한 민족이라는 그러니까,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종교를 포교하는 것만 관심이 있고 교육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는 그냥 미개한 애들에게 내가 그냥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만 관심이 있고 너에게는 대학이 필요 없다. 고등교육을 뭐, 너희 조선인에게는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안중근이 도끼는 하고 가죠. 그래가지고 저 새끼 좀 이제 사고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있고 나중에 안중근이 이토를 죽이고 나서도 이거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고 거의 파면같이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더 이상 천주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쌩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랬더니 뒤에 나와요. 그 가족이 그 얘기를 했나? 그 둘은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식민 국가의 처지를 모른다 이런 말이 나오죠. 결국 다 인간들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 미텔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어쨌든 자기는 신부고 신과 인간의 관계만 생각하기 때문에 국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이게 뭐 조선이든 일본이든. 프랑스 사람이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얘들은 왜 이렇게 국가에 목을 매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그 한참 천주교 바뀌었을 때 죽은 사람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는 관심이 있으면서. 얘네들은 왜 이렇게 국가의 목을 매는 이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믿고 나중에 천당을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미텔은 워낙 높은 사람이니까 이제 그렇고 차가운 이제 태도를 유지하지만 빌렌. 안중근과 함께 이제 황해도에 같이 거주했던 빌렘 신부는 그래도 계속 인간적으로 안중근에 대해서 막 그 리순까지 가죠.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미텔이 출장을 가겠다고. 천주교인 아니니까 너 고해성사 해주러 가지 마라 그랬는데 쌩까고 가요. 발 담그지 마 우리 어. 했는데 그래도 가겠습니다. 님 말씀 근데 실제로 그렇게 가졌다고 해요. 네. 감사한 일이죠. 그 안중근 의사가 이제 법정에서 진술을 해요. 왜 쐈냐고 하니까 필요한 몇 가지 말하겠다. 내가 왜 이토를 죽일 까닭은 이토를 죽인 이유를 말하기 위해서다. 오늘 기회를 얻었으니까 말하겠다. 나는 한국 독립전쟁의 의병 참모 중장 자격으로 하얼빈에서 이토를 죽였다. 그래서 나는 전쟁포로다 지금. 이것도 뭐 역사 선생님 봤지만 이렇게 신문을 읽으니까 다르더라고. 나는 자객으로서 신문을 받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일본 군대가 진압하고 있고 한국에서 의병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본과 한국의 전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나를 이토를 암살한 자객 입장으로 나를 하는 게 아니라 너희 나를 지금 전쟁포로로 지금 잡아. 이건 전쟁 중이다. 전시다. 난 전쟁에서 적게 사령관을 쏴 죽인 거다. 이 대목이 전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안중근 의사가 항소를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좀 논쟁이 있어요. 이게 여기선 그냥 본인이 안 한 건데 원래 뭐 도월 선생 주장에 따르면 안중근은 항소를 해서 오히려 자기의 정당성을 설파하고 싶었으나 어머니인 조마리아 여사가 그 일본의 목숨을 구걸하지 마라. 그래서 항소를 안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들한테.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가 이 얘기는 빼먹었지만 사실 김아려 여사, 그러니까 이제 안중근의 부인 또 거의 안중근 같잖아요. 지금 뭐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긴 하지만 와. 거의 이 자기 남편의 어떤 이런 방랑을 다 묵묵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본인은 거기에 감당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끌려오죠. 안중근이 이제
하얼빈에서 이런 일을 사고를 쳤으니까 일본이 가만히 있겠어? 가족을 데리고 오는데 안중근이 지금 1녀 2남이잖아요. 그래서 큰 그 이제 마지막 막내가 태어나기, 그러니까 안중근이 계속 떠나 있다가 집에 잠깐 오면 꼭 임신을 하셔. 막내는 얼굴을 거의 못 보고 이제 왔는데 마지막에 일본이 회유할 때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는데 거기 막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첫째 아들이 이제 5살인데 이것은 내 아빠다. 뭐 이런 결기 있는 검사한테 나중에 책 보세요. 그러니까 안중근은 자기는 이제 가족을 결부 안 시키려고 난 가족이 없다, 난 애들도 없다 했는데 일본이 이제 그 데리고 와갖고 이제 가족한테 물어보죠. 이거 네 아빠 맞지? 근데 이제 김아래 여사는 내 남편 아니에요. 그랬는데 아들이 내 아빠 맞아요. 그래. 그 되게 5살인데 똑똑하잖아. 근데 실제로 나중에 7살에 죽었대요. 분도. 뭐 그렇게 이제 가족들이 잠깐 이제 거의 주변 인물처럼 등장을 하지만 저는 김아래 여사에 대한 그 묘사가 조금 아쉬웠어요. 좀 더 나왔으면. 맞아. 김아래 여사의 생각들이. 되게 강단 있는 여성, 그리고 되게 묵묵히 그냥 안중근이야. 이런 여성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어떤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기록이 별로 없대요. 맞아요. 그런데 제가 사실 이 소설은 저는 이 내용보다 전 뒤에 주석이 훨씬 재밌었어요. 주석이 더 충격적이고. 와, 주석이 진짜 네, 그렇죠. 읽으면서 개빡치던데 진짜 이게. 그러니까 안중근이 이게 막내구나 이렇게 생겼구나 했던 그 놈은 여러분 주석을 꼭 읽어보세요. 주석이 진짜 일단 이은. 그 아까 그 순종 동생. 강력한 우리 스승 이토가 왜 죽었을까? 조선이 왜 죽었을까? 이런 이유는 결국 이제 한일합병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순종이 폐위되죠. 순종이 그렇게 믿었던 일본을 그렇게 믿었던 순종이 폐위돼. 앞에 보면 그거 나와. 이거 살기를 택한 순종의 이야기 나오는데 아무튼 근데 일본 왕족의 딸이랑 결혼해가지고 일본에서 육사 나오고 육군대학 졸업하고 육군 중장이 됐대요. 그리고 나서 1963년에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그러니까 박정희가 불러가지고 이방자와 함께 귀국했습니다.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안중근의 차남, 얼굴 못 봐서 슬퍼했던 얘는 유랑하는 가족과 함께 러시아 극동에 살다가 39년 가을에 한국에 와요. 왜 오냐? 일본 애들이 불러가지고 사과를 하라고. 그래서 안준생이 방문사를 참배하고 이토 위패 분향하고 위령한 다음 이토의 명복을 빈다. 안중근이 처형 직전에 자신의 행위가 오해에서 비롯된 폭거였다는 걸 인정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토이가 한자로 이등 방문이잖아요. 그래서 이토를 추모하는 방문사라는 게 있었대요. 지금의 신라호텔 자리래요. 거기 가서 이토의 차남과 함께 추모를 하고 아예 아버지를 부정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기 나오지만 방문사 화해극 김구 선생이 그 장제스한테 쟤 잡아다 처형시켜 달라 그랬다며. 그러니까 교수형 시켜달라고 죽여달라고 개빡치는 짓을 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추모 연극은 뭐 할 수 있지, 뭐 어쩔 수 없이. 근데 그 뒤에 행적이 상당히 좀 안중근하고 안 어울려서 되게 좀 비극적이더라고. 그리고 딸은 알 거다 알 텐데 방문사 화해극을 버리고 나서 남편 황일천과 함께 서울 와서 방문사를 참배를 해요. 딸도. 그리고 나서 그날이 또 아버지 안중근의 기일이야. 돌아가신 날인데 그래서 안현생이 아버지의 죄를 사죄한다라고 말했어. 그 자식들은 이 모양인데 이제 안중근의 그 동년배들. 동생분도 장난 아니더만. 그다음에 사촌 동생. 안정근. 이분들은 끝까지 독립운동에 투신을 하시죠. 이거 보면서 되게 어떻게 애들 그렇게 아버지를 잘 못 봤으니까. 아버지한테 교육받을 기회가 없어갖고. 그래서 저는 작가의 말에서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이 주석과 작가의 말이 되게 좋았었는데 여순 감옥. 여순 감옥에 있을 때 이야기나 재판에서 있었던 이야기는 소설로 더하거나 덧댈 게 없을 정도로 정말 긴장감 있게 다 그 기록이 남아 있어가지고 되게 편하게 있어가지고 잘 썼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다 사료에 근거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사실 우리가 안중근 의사가 이등방문을 쏴 죽이고 사형당했다 는 데까지 아는 분들이 많고 우리도 그랬죠. 저도 사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피상적으로만 겉핥기를 알고 있는데 그거를 정말 읽어볼 수 있게 그런 기회를 주게 만든 소설이 굉장히 좋았다. 안중근 선생은 뭐 유해를
끝내 못 찾았죠. 그쵸. 그 네, 얘기 나왔죠. 아직도 이해가 없어요. 저 효창공원 가면 이제 뭐라 그러죠? 가묘가 있죠. 근데 김 기자 얘기대로 굉장히 우리 어떻게 보면 좀 박제된 역사적 인물이잖아요. 그냥 안중근 의사 뭐 누구나 알지만 사진만 보고 누구나 자세히는 모르고 그냥 뭔가 좀 식상한 느낌도 있고 안중근 너무 많이 다뤘으니까 영화도 많이 나오고 뮤지컬도 나오고 올해 6월에도 올해 12월에 나온다면서요. 윤재균 감독의 영웅이라는 영화도 나오고 그 저기 도마 안중근이라는 영화도 있었죠. 많이 나왔는데 안중근 좀 뮤지컬도 있고 그 발레는 제가 저 문화부에서 취재했었어요. 그래요? 재밌어요? 재미있어요. 네. 그래요. 네. 근데 안중근의 어떤 이 뭐랄까 테러리스트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래도 사람을 죽이는 건 뭐 이렇게 또 경박하게 역사를 그냥 겉에만 보고 그래도 사람 죽이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의 어떤 생명 존중을 했던 그 살아생전의 면모와 그럼에도 이렇게 이런 거절할 수밖에 없는 이 고뇌 같은 것들이 소설적 상상력만 그거를 재현할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 짓을 했나 이렇게 너무 이렇게 생생히 나와서 좋았고 저는 이제 이토 분량이 너무 재밌어서 이토가 막 그 등대 모형 보고서 막 그 전 세계적인 비전을 그리고 지구본 돌리면서 설명해주고 물론 이제 일본의 그 말로는 그렇게 되지 않죠. 나중에 비참하게 그냥 멸망하죠. 물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저 아주 그냥 우리를 식민지로 만든 수괴이긴 하지만 그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우리가 들여다보는 기회가 소설에서 있다는 게 참 흥미로웠고 전반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지만 좋은 점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좋은 점이 훨씬 많았어요. 제가 근데 기대를 너무 많이 해서 왜냐면 막 너무 왜냐면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서 쓴다고? 와 약간 이런 게 있었거든. 그래서 와 너무 궁금하다. 너무 재밌겠다. 너무 신기하겠다. 그랬는데 그게 세세한 묘사 같은 게 좀 부족해서 좀 아쉬웠다. 하지만 소설로서는 뭐 일단 재밌잖아요. 좋았어요. 좋았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진 않았어요. 소설로서 되게 재밌지. 그냥 결말을 아니까 거길 향해서 그냥 달려가는 느낌이 쭉 있었고 이걸 이제 뭐 총의 노래로 원래 뭐 제목을 쓰려고 했다. 그래.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총의 노래였으면 어땠을까요? 별로였을 것 같아요. 약간 아류작 같은 느낌이 있어서 별로고 되게 좀 아쉬운 면들이 그러니까 조금 더 서사가 두터웠으면 그러니까 조금 더 인물 속으로 이순신처럼 들어갔으면 그러면 훨씬 더 묵직하게 다가왔을 텐데 이게 이 소설의 미덕이자 한계인 것 같아요. 쉽게 읽을 수 있고 금방 읽을 수 있지만 금방 우리가 그 안중근과 이토의 어떤 정반대 인물의 대립 구도로 들어갈 수 있지만 그게 너무 이제 금방 빠져나오는 분량이고 깊이여서 계속 안중근 분량이 너무 아쉬워. 뭔가 너무 영웅이라서 그랬다고 설명하기에는 우린 이순신도 굉장히 잘 그려내셨잖아요. 김훈 선생이. 근데 이제 그래서 김훈 선생이 작가의 말에서 나는 포수, 무직, 담배파리 이 세 개의 단어로 이 소설을 썼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사실 진짜 이 세 개의 공통점 뭐냐면 아무런 자본금 없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야. 아무런 뭐 없이 그냥 청년이 몸만 있으면 뛰어들어 할 수 있는 일을 하던 사람들이 이런 일을 만들어냈다는 건 정말 드라마틱한 얘기죠. 순종은 그 담배파리만도 못한 그쵸. 역사 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죠. 물론 안중근은 부잣집 아들이었죠. 부잣집이고 그 아주 그 당대 그 유세가 명망가 지망이었더라고. 그리고 또 큰아버지나 뭐 삼촌들이 다 훌륭하시더만. 다들 뭐 짱짱하더만 대단한 분들이. 그래서 안중근이라는 우리 시대의 위인에 대해서 한번 더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었고 좋았다. 재밌으니까 쉬우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안 보셨으면 이건 뭐 마음 먹으면 그냥 반나절만 읽을 수 있거든요.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어디 가서 얘기하기도 좋아요. 우리 이토 히로부미에서 아는 사람 별로 없거든. 자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얼빈 우리 처음 이제 새로 시즌 2 시작하면서 다뤄봤습니다. 이 정도로 하면 되나요? 될까요? 뭔가 아쉽지만 책의 여운을 남겨놓죠 뭐. 원래 뭐 했었지? 그리고 뭐 이 작가의 다른 소설 이런 거 추천하고 그랬었죠. 뭐 했잖아요. 했으니까.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일주일 뒤에 어떤 책 할 겁니까? 이제는 뭐 우리 소설만 하는 거 아니니까 제가 이제 서점에서 정유롭 픽이에요. 정유롭 픽. 뭐 이렇게 물론 이제 동의를 구하죠. 이렇게 결제를 받죠. 근데 서점에서 이제 뭘 할까 한 4-5권을 고르려고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찾아보다가
푸틴의 러시아라는 책인데 이거는 만화책입니다. 읽기가 쉬운데 만화책이라고 다 뭐 쉽고 재밌는 건 아닌데 되게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렇게 보면서 러시아의 어떤 복잡한 정치 체제와 독특한 문화에 대해서 궁금만 하지 별로 이렇게 뭐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 정치에 관한 책을 읽자니 부담스럽고 이만해 일단 러시아 관련 책들은 어. 공통점이 다 이만해 책 두께가. 근데 또 기사는 매일 나오고 기사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다 그냥 넘어가잖아요. 근데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스탑 이래가지고 이제 푸틴이 왜 또라이인지 알아보자. 이제 따락따락따락 그게 다죠. 많은 근데 분들이. 그거를 굉장히 잘 재밌게 정리해 놓은 책이어서 이거는 굉장히 지금 딱 빨리 읽으면 좋을 지금 것 딱 같아요. 빨리 네. 읽기 쉽기 위해서 만화로 구했다. 여러분 이거 읽으면 푸틴에 대해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나요? 러시아가 이런 나라였구나. 푸틴 체제가 다음 이랬구나. 시간까지 여러분 푸틴의 러시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책 봐. 책 좀 봐. 안녕. 고생하셨습니다.